빌려서 창원으로 가볼게요. 와, 날씨 진짜 좋다. 대박. 휴가였으면 좋겠다. 드디어 도착. 자, 8월 15일 광복절날 제가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창원까지 왔어요. 작년 봄 3월쯤에 이 창원에 페이머스 벤이라는 브런치 카페가 오픈을 했어요. 물론 저희 거래처시고, 그때 오픈할 때 저희가 이제 세팅을 봐드리냐고 여기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좋았어서 대표님 제가 조만간 또 들릴게요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5개월이 흘렀죠. 그래서 그게 좀 계속 마음에 걸렸어서 또 이번에 연휴기도 하고 제가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서 이 창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온 김에 어제 대표님이랑 이렇게 연락하다가 제가 급으로 왔거든요. 대표님 내일 계시나요? 그래서 하다가 간 김에 제가 일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일 도와드리는 김에 약간 이벤트성으로 게스트 바리스타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어때요? 해서 하루 만에 기획하고 원두랑 뭐 좀 특별한 거 챙겨서 어제 포스팅하고 오늘 새벽에 내려왔어요. 일단 들어가서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창원 카페거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카페들이랑 뭐 음식점들이 쫙 있고 여기에서 가장 예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짠! 페이머스 베니. 정말 너무 예뻐요. 여기는 호주식 브런치를 하는 카페.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계시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네? 드디어 오셨네. 죄송해요. 근데 5개월 오빠가 걸렸네. 그러니까. 아, 너무 멀어 여기. 왜 멀죠? 일단 편하게 앉으세요. 네네. 아니 기차하고 버스하고 다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새로 고침하다가 비행기 표가 7시께 하나 떠가지고 그거 잡아서 왔어요. 소카 타고. 너무 좋다. 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페이머스 베니라는 호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4살입니다. 34살이요? 네. 진짜 동안이시다. 아닙니다. 여기가 얼마나 됐어? 저희가 이제 확장 이전을 올해 초에 했거든요. 3월에 오픈했고 3월에?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동네, 옆 동네에서 조그맣게 한 4년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여기는 스페셜티 커피, 죽스 커피와 호식 브런치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 8시 오픈을 해서 브런치는 오후 5시까지 8시부터 5시요? 네, 하고 네, 저녁에 커피는 이제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호주 느낌이 많이 나요. 커피도 있고, 네,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중정의 나무도 너무 예쁘고. 그러면 뭐 추천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그처 페이머스 베니? 역시 시그니처 메뉴는 엄청 맛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팝업 메뉴는 여기 AC 펄치스의 얼그레이티랑 그리고 죽스 커피에 디다우라를 블렌딩해서 내릴 거예요. 이게 원래 얼그레이 같은 향이 있어서 이 얼그레이를 넣으면 그 맛이 증폭돼서 되게 일반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인데 마치 게이샤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팅을 잡아볼게요. 티는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커피 18g. 이 메뉴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어서 거의 티 안 나는 정도로 넣어주거든요. 0.1g만. 커피 위에 티를 넣고 똑같이 포워버를 해줍니다. 물은 총 200을 부을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저 시키셔도 돼요. 이거 제가 서빙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이쪽에.
포스팅한 거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네. 어, 커피 좋아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기획해가지고 사실 그냥 원래 오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는 시간이 되겠다 싶었는데 일찍 찾아와 주셔가지고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신다니까. 원래 커피 좋아하는데 여기 한 번씩 오는데 뭐 필터 커피 맛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있는 원두에 얘가 되게 얼그레이 같은 향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주 약간 살짝만 있으니까 제가 H 펄치스라는 이제 덴마크 티 중에 얼그레이 티를 실제로 브루잉할 때 블렌딩을 해서 좀 그 향을 증폭시키고. 뒤에 약간 잔향이 네. 이렇게 격하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잘 다행입니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Hey. For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very much. Thank Is you. it first time you visit here? Yeah. Oh, is it? But my daughter was telling me Yeah. that it's so good and Oh. she loves to support you guys. Oh, so I'm like, I want to that's come so for sweet. breakfast. Oh my god. Are you living around here? I just got here last night. Last night from where? Canada. From Oh, Toronto. Korean. Yeah. Love it. Yeah. It's amazing. Thank you. I love Oh, it. thank you, thank you. Coffee was good too. Yeah, I oh, thank saw you the very much. post on Instagram. Oh, did you? So that's why we came. Yeah. Oh, Who made the thank coffee? Mwah. Yeah. All right. I'll Yeah, see come you guys. often. Yeah, thank you. 진짜 사랑이 넘치는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커피 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까 알아봐 주셨다고 해가지고 감사해서 커피 드렸어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 프로그램 봤어요. 아 진짜요? 오래됐는데 친구 나오는? 프렌즈? 프렌즈요. 아 진짜요? 거기서 그거 맨 처음 봤어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시청률 별로 안 돼서 그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저는 계속 맞아요. 보신다 해가지고 아. 담임한테 연인이 왔다면서 너무 맛있네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산이하고 친구?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요 좀 기다려. 빨리 해드릴게요. 한 3분만 기다려주세요. 한 잔은 아까랑 똑같은 거 맞죠? 네. 오랜만에 커피 많이 내리네요. 어제 밤에 올렸는데도 보고 많이 오셨어요. 다행히. 네, 커피 드릴게요. 요게 과테말라. 이게 좀 산미는 적어요. 근데 바디감은 좀 더 있어요. 이거 아까 드셨던 거.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내리시나요? 커피 너무 많이 내리시나요? 많이 내리면 좋죠? 네. 주문 안 들어오면 뻘쭘하죠. 지금 그 얘기는 커피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퇴근한다고요? 대표님 계시잖아요. 대표님 아니,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퇴근한다고요? 가야 돼요. 네. 옆집 가서 내 컷 사진 찍고 왔는데. 저희 혜준이 퇴근하기 전에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요. 인생 네컷이요? 좋아요. 고. 인생 네컷 고. 남겨야지. 진짜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귀엽네. 와, 진짜 가득가득 꽉 찼다. 저 퇴근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전도 이미 이제 지금은 방학 시즌이고 아마 조금 또 다시 오실 건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거 전에 작은 거 원래 작게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원래 작게 원래는 한 15평 15평. 혼자서 커피 내리고 그때도 음식도 브런치. 하고, 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요리를 하셨었어요? 그거 하시기 전에? 원래 전공은 아니었는데 호주에 가서 좀 이동 2년 반쯤 끌려가지고 독학을 했죠. 호주에서 그러니까 매장에서 일하신 건 아니고요?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매장 주방에서 일하시고. 주방 아니고 원래는 올라운더 아, 하다가 이제 세컨까지 따서 네. 매니저까지
그러면 막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셨다기보다는 블라운더랑 매니저 하면 메뉴에 좀 익숙해지고. 네. 그리고 또 복합을 많이 하다가 주방 이런 시스템을 배우게 됐어요. 한남동에서. 한남동 어디요? 서머레인에서. 갔다가 그때 제가 오픈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네. 주방을 같이 잡다 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저희 커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저희 거래처인 썸머레인 때 일하시면서 처음 사용을 아니요 원래는 제가 호주에서 먼저 일을 할 때부터 네. 뭐 호주에 있는 커피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시드니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아시다시피 시드니에 있는 로스터나 이런 스페셜티 커피는 대부분 로컬 비즈니스예요. 네. 막 이런 되게 인터내셔널이 없고 글로벌하게 맞아요. 판매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멜번에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죽스 커피를 제가 먹어서 여행 한달 여행 중에 갔는데 그 죽스 커피 그 조그마한 그 매장에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진짜 호주 커피를 느낀 게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그 좁은 매장에 손님들이 다 서서 커피를 드시는데 이 추출하는 바리스타가 2명 있고 스팀만 치는 바리스타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아트만 하는 바리스타가 또 있고 그냥 모두가 커피에 그냥 다 진심인 사람을 그쵸.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명이 깊었어가지고 마침 또 이제 한국에 와서 한남동에서 일을 하는데 그 커피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저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매장을 작게 할 때는 제가 사실 그 정도 발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미루고 있다가 이제 이번 매장을 하면서 그때다 싶어가지고 처음 매장 때부터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네네네. 5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와 투자 진짜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려를 하긴 했어요. 이 정도 투자하시고 과연 이게 회수가 가능한가. 이 공간이 지금 몇 평이죠? 실내 지금 공간? 10평, 그러니까 저희가 주방에 10평 네. 정도 되잖아요. 주방이 10평. 되고요. 포함하면 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50평. 네, 45평? 그래서 50평. 전체가 45요? 네, 45. 전체 45평.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에 혹시 얼마나 인테리어가 기계나 기계 빼고 기계 그냥 빼고, 예, 인테리어. 순 인테리어만으로는 1억 5천 정도 든것 같아요. 1억 5천. 그 실외 공사비도 좀 들고 네. 해서 1억 5천. 네. 그러면 거의 평당 3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1억 5천에 이제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잖아요. 주방도 네. 있고 커피 쪽도 있고 하면은 그 기계 장비들은 한 어느 정도? 그것들 한 5천? 5천. 주방까지 합치고 네, 주방까지 합치고 거의 이제 2억에 2억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총 다 해서. 총 다 해서 에어컨이랑 이런 거 다 하셔가지고 네, 투자 비용이 네, 투자 비용이. 2억에 이제 권리금이랑 보증금이랑 빼고. 권리금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여기가 사실 창원에서는 가장 메인 상권이 메인 거리거든요. 여기가 창원 가로수길. 네, 맞아요. 투자를 2억을 하시면서 내가 2억 투자하면 그래도 몇 년 안에 회수는 하겠구나, 아니면은 뭐 목표 매출 월에 이 정도 하고 뭐 영업 이익률은 몇 프로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하셨어요. 네네네. 저보다 훨씬 나으셨어요. 저 처음 할 때 아, 진짜? 네, 처음 할 때 내 열정을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예 매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계산 없이 하다 보면 못 버티거든요. 네. 버틸 수도 네, 없고. 걸리고 나서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계산도 안 되고. 하다가 계산하는 건 사실상 이게 참 감도 안 잡히고. 맞아요. 처음에 제가 투자를 하고. 일단 목표는 2년 안에. 2년 안에 회수. 네.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로드샵은 2년 안에 회수. 네, 2년 안에 회출했는데, 일단은 첫 매장 오픈하고 첫 달부터 제가 생각한 매출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첫 달. 목표 매출을 첫 달에 찍으신 거예요? 네, 첫 달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목표 매출 여쭤봤어요? 목표 매출이 4천이었어요. 4천? 근데 첫 달에 4천만 네. 원을. 첫 해가 4천이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5에서 10%씩 올리는 네. 게 제 목표였는데, 첫 달에, 근데 사실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원래 여기 건물, 원래 카페를 와주신 그 전에 건물주분이 여기 이제 그 다음 사람 이어서 계속 한다. 그때 많이 와주셔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만 완전히 그냥 집중을 일부러 집중을 하셨구나.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된다. 네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전략이 좋았네요. 네. 음료랑 음식이랑 매출 비율이 어때요? 이게 달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스트레스 나와요. 음식이 음료가 6정도고 음료 꽤 나오네요. 음료가 3인데 그런 거 같아요. 아까부터 보니까 2시부터는 네. 이제 음료 매출이 확 네. 올라오잖아요. 그게 채워져서 그런가 봐요. 5.5대 4.5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려면 진짜 카페가 이렇게 틈 없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침 장사하고 커피하고 점심 장사하고 커피하고. 저희가 그것도 사실 이건 뭐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주일을 7일로 두고 봤을 때 네. 평일이 5일이고 주말이 이틀이면 전 당연히 평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상권이 여기는 그래도 주말 손님이 오시는 상권이기 때문에 평일 손님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여기 바로 옆이 전부 다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거리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업체들이 주말에만 좀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왜냐면 다들 주말에 나오고 손님들도 잘 되니까. 네. 저는 주말은 어차피 차는 오니까 거고. 네. 평일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기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서 커피를 좀 많이 제가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할인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사실 할인을 하지 않아도 오시잖아요. 네. 근데도 한 잔이라도 더 사가실 수 있게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드시고 가실 때도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또 그런 분석까지 하셨구나. 네. 맞네요. 사실 여기는 창원에서 유명한 상권이니까 네. 주말에 사람 많은 거는 사실 맞아요. 너무 좀 당연한 거고 네. 이 목표 매출 달성하려면 이제 한가한 평일 시간에 평일에 잡아야 돼요. 사실 매출을 보면 4천만 원이라고 하셨고 이 정도에서 45평 있잖아요. 45평에 4천만 원 매출은 사실 서울에서는 달성 가능한 매출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너무 비싸요. 서울은 평당 45평 아무리 그래도 상권 조금 있다면 평당 15만 원. 그래서 뭐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5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기 가로수길 보셨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창원 평당 가로수길 여기는 평당 10만 원? 평당 7만 원에서 8만 원 보면 되고요. 7에서 8만 원. 여기는 이제 메인 상권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 완전 거리이기 그쵸. 때문에 평당 1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창원의 이제 카페 거리로 유명한 가로수길에 제일 좋은 자리가 평당 1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당 10만 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9만 원 잡았을 때 지금 한남동이 뭐 진짜 싸게 구하면은 평당 한 40만 원짜리 35, 40만 원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1층에 자리도 잘 없어요. 그러면 평당 31만 원 차이잖아요. 40평짜리 하면은 1,200만 원 차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러면 오히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카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 뭐 바닷가에 되게 엄청 큰 카페들이 있어요. 막 이제 1,000평 넘는 막 주차장도 엄청 크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인건비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창원은 어때요? 작가님? 사람 구하기 힘드신지 그리고 많이 쉽지 않죠. 인건비도 인건비 만약에 파트타임을 구하신다 그냥 인건비는 사실 F&B 쪽에서는 서울에 비하면 한참 작죠. 아 그래요? 한참 낮고 거의 최저예요. 여기 F&B 시즌 대신 그만큼 대체할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 사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인건비가 더 올라서 더 비싸게 주고 쓸까 싶긴 했지만 사람 네. 자체가 없어요. 뭐 인재가 없다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인력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면 사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죠. 그렇진 않네요. 애초에 수요 공급 자체 둘 너무 다가 적어서. 네. 너무 작은 시장은 사실 가격 형성이 또 그거에 맞게 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이제 시기를 세게 올려버리면 네. 사실 그쪽만 계속 그냥 그렇죠. 인건비가 힘들어가는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최근 10년 동안 인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90% 올라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준다는 게 사실 구조를 깨트리는 일이라서 그게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이제 창원만 봤을 때, 창원과 서울 봤을 때 그래도 확실히 이점은 월세가 좀 더 훨씬 싸고 그렇죠. 그렇죠. 싸고 처음 네, 예를 들어 좀 더 쌀 수도 있고 인건을 살 수 있고 공사 그 인테리어나 네. 공사도 사실 서울에 비하면 크게 경쟁이 심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FMC 시장도 더 크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뭐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또 큰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로는 그런 평범한 인테리어나 평범한 자재 같은 것들은 살아남기 힘들죠. 그렇죠. 서울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런 맞아요. 퀄리티는 필요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인테리어를 평당 300 쓴다 하면 너무 그게 평범한 수준이라. 그렇죠. 네. 사실 지방에서 인테리어 평당 300이면 되게 좀 큰 수준이거든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서울이 힘들긴 하네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매출의 한계가 어, 그냥 오셨던 분들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그거 말고 이제 뭐 인건비 그리고 월세가 좀 저렴한 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지방에서 지방 아니 서울에서 창업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처음에는 좀 고려를 했었죠. 어. 근데 이제 사실 제 거주지까지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주거비랑 이런 것까지. 주거비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안 나오고 그냥 지방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를 한번 더 보면 괜찮지 않겠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서울에서 좀 매장을 저도 열고 뭐 싶다는 기회가 온다면 이런 얘기를 듣고도 해보고 싶으세요, 서울에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하죠. 그래도 뭔가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한 번씩 발을 담궈봤으면 큰 물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무섭긴 해요. 완전 트래픽이 많은데 제대로 주고 들어가면 줄 세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서울도 고민하셨지만 창원에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여태까지 말했던 거 말고 다른 이점들이 좀 있나요? 다른 이점들은 일단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어요. 아이템이 이제 서울처럼 없다 보니까 사실 물론 뭐 제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뭐 블루오션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아직 맞아요. 있어요. 아이템에 대한 기회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있겠네요. 서울에서 이미 유행이다. 근데 그 아이템을 따고 와도 여기에서는 처음인 게 될 수도 있고. 쇼밍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짝하다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타이밍 잘 맞고 시장만 잘 개척한다면 독점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장 이제 창업을 하시고 여기 운영하시면서 뭐 물론 이제 영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물론 중요한 목표겠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목표가 좀 있으세요? 애초에 저는 뭐 이 매장 오픈하면서 그 작게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그냥 이 호주식 커피 문화, 이 브런치 문화를 좀 알리고 싶어요.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브런치 그 문화가 자리 잡히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문화 차이 때문에 아직 퍼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많고 브런치 맞아요. 음식을 즐기고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수요가 무조건 있고 맞아요.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아직까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업종을 선택하고 여기를 파는 이유가 제가 호주에서 딱 느꼈던 그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막 좀 보수적인 편이고 저도 뭐 갔던 데 또 가고 뭐 이런 편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 뭔가 감동이 있었고 뭔가 감명 깊었다는 거면 물론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또 브런치 카페들도 많았고 네. 호주식 카페들도 많았는데 제가 호주에서 느꼈던 이 뭔가의 반대가 네. 부족했죠. 맞아요. 반대가 맞아요. 그냥 사람 사는 맞아요. 이게 없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는 곳이 부족했거든요. 호주에서 느끼면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양식을 팔고 커피를 파는 곳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 느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걸 그냥 알리고 싶었어요. 완전 100% 공감해. 사실 저도 그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표님은 브런치에 포커스를 네. 주셨지만 저는 그냥 커피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왔거든요. 맞아요. 몇 년 되셨죠? 매장 창업하신 지? 작은 매장부터 해서? 2020년부터 아, 5년 차. 네, 음식이죠. 그러면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랑 힘들었던 네, 거.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씩 꼽으신다면. 힘들었던 순간은 뭐 매출이 안 나올 때인데 네. 매출이 안 나올 때인데 이유를 모를 때 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를 알면 뭔가 그럴 해결을 땐 해야 있어요.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제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 맛이 좀 없어졌거나 네. 뭐 신메뉴가 좀 없어졌거나 뭔가 문제를 찾을 때는 그걸 해서 이제 고쳐 나가거나 개선하면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 마케팅도 그대로 하고 있고 운영도 잘 하고 있고 퀄리티 컨트롤도 유독 뭔가 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매출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때부터는 저 개인의 뭔가 잘못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렇죠. 내가 뭔가를 그렇죠. 잘못하고 네. 있구나. 내가 할 게 내 탓밖에 없죠. 내 탓밖에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이제 뭐 상권이다, 뭐 경기가 문제다 이러기에는 잘 되는 때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냥 뭔가 이유를 모를 때 그때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사실 또 지나가고 잠깐의 그 시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고객들의 방문 빈도가 이제 줄어들 시기가 있고 네. 그리고 이런 흔히 말하는 쿨타임 저희 단골 손님들도 쿨타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못 버티고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 손님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제가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또 큰일이 나니까 그렇죠. 그것만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런 시기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잘못이나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좀 기다림이 묵묵히, 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 그것도 저도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매출 없는 하락을 겪고 있을 때 가장 힘드셨는데 네.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방법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기다림 있다. 필요해요. 일단 뭔가 그대로 하고 있고 잘 하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때 약간 사실 창업주로서 본인에 대한 믿음이 조금 필요하긴 하네요. 맞아요. 그거는 믿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시기를 넘기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되게 이제 창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수백 건을 봤어요, 카페를. 근데 확실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작은 피드백에 많이 휘둘리세요. 맞아요. 네, 중심을 못 잡고 되게 맞아. 여기 뭐라고 하죠? 뭐 초반에 뭐 커피가 너무 시내부터 당연히 이게 나오고 사실 뭐 100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해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브런치 가게를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케이크 많이 나가니까 케이크로 가야 되나 이런 경우도 생겨버리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야죠. 본인에 대한 믿음.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확실히 그만큼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야 되고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경쟁 상대가 없으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면 기다리면 오시게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행복했을 때가 이제 오늘 같은 그런 날이죠. 쪽지 받았을 때. 쪽지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뭔가 제가 이 호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네. 문득문득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 오늘 많이 느꼈어요. 그죠? 네. 저도 이럴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진짜 무슨 제가 이제 호주에 워홀 가서 일한 그때 뭔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네. 정말 제가 그때 이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매장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싶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올바른 브런치 카페 모습, 그리고 건강한 사업 구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뭐 이 매장에 대한 건 아니고 대표님 뭐 개인적인 이제 계획은 저도 이제 5년 짧다면 짧고 이제 사실 저희 세대 좀 그래도 긴 시간이긴 한데 그렇죠. 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제 걸로 풀어나가는 게 제가 엄청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맞아요. 이제 물론 호주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모든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얻는 것이 영감이 되고 그걸 제 걸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매장에 더 안정화가 되고 이 매장이 좀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되면 그 이후에도 제가 또 이 지구, 이 세계 어디선가 어디서든 영감을 받아서 받아서 그걸 또 풀어서 표현하고 그렇죠. 그걸 또 맞아요. 그 사람들 이해를 해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싶어요. 계속. 그게 창업을 즐기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한국에서는 카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분들에게 좀 단단한 좀 한마디 해주시자면. 일단은 그런 낭만만 가지고 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을 거고 그렇다고 그 낭만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일만 살기에는 삶이 너무 빡빡할 거고 맞아요. 이제 그 낭만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되 현실을 좀 잘 파악하시고 맞아요. 하면 그럼 행복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런 막연하게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무조건 말리거든요. 너가 생각하는 건 현실이 다르다. 근데 그런 어느 정도의 낭만을 갖고 있되 현실을 잘 파악한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다고 맞아요. 해주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되게 그러니까 힘든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업하지 마세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 창업을 하시려면은 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고 정말 공부하셔야 되고요. 상권 분석하셔야 되고요. 요즘엔 정보 얻기 너무 쉽잖아요. 네, 매출 정보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오픈업이라는 데 들어가면 매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은 정보는 믿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좋다더라, 맞아요. 누가 이렇다더라고 해서 믿거나 그거를 정보를 이제 해석해서 가면 그거는 정말 틀릴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느껴보시고 직접 이해하신 정보가 아니면 그거는 이제 올바른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오늘 일당 얼마예요? 앞으로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다 준비 많이 하셔서 여기 페이머스 베니처럼 건강한 사업 구조 유지하시면서 오래오래 영업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짜 퇴근. 저녁 먹으러 가야지 애기들이랑. 엄마 이거 넘어져. 아빠 줘.